조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학생교복 지원 조례가 3월 2일 날 발의돼서 근데 저희가 구대의회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과가 못하고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인가 재발의한 내용인데요. 조례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해 돼서는 안 된다. 차등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편적 복지로서 아이들이 고르게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됐습니다. 실제 그동안에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 공동 구매를 통해서 학교가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결국은 학부모들이 부담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정 학생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혈세를 투입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런 한목적성, 합리적,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기에는 현금보다는 현물이다는 결론을 하고 이게 현물을 지급해야 무상교복이 된다.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무상교복이 아니라 일부 교복 지원에 불과한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교복을 실현하면 학부모의 가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떠한 학부모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업체나 모든 사람들이 실제 상생하는 길을 찾자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제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실제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겁니다. 좀 기형적인데요. 민주당의 연정 제1호 공약으로 인해서 추진된 겁니다. 다만 예산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근거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집행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협의는 완료됐고요. 다만 조례가 이렇게 5개월 동안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 28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본 예산에 21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140억, 그리고 도청이 70억. 앞으로 시군이 70억을 담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결국 집행부도 손 놓고 있고 결국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추경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빨리 조례가 통과돼야 내년도에 신입으로 중학기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사모 주장에서 지원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 금액은 학생 1인당 22만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먼저 생겼을 때인데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4조에 보면 학교장의 의무에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명시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너무 비싸게 책정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책정해도 안 되는 것을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빨리 시행되면 시행 과정에서 정확한 원가나 여러 가지 유통 구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22만 원 적정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 상승분을 미반영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학사모가 업체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5년
5년간 기편성 예산이 5억 3,200인데 이게 실제로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 추계라는 것은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분들 반영이 되는데요. 조례에도 이렇게 교복 구매 평균 가격과 물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제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대 메이저 업체 배제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조례는 이게 뭐뭐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4대 메이저 교복 업체들도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배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안정된 시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후에 대기업들이 안정된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까 좋은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던 대기업이 여러 로비를 통해서 투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도를 좀 지켜라, 대기업들. 골목 상권 다 뺏어서 지금 지역 경제가 다 어렵고 힘든데 제발 좀 이런 교복 시장은 좀 제발 들어오지 말라라는 상도를 지키라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왜곡된 주장을 좀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허위사실 주장으로 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주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산일보에서 8월 6일 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보시면 경기도 무상 교복을 하는데 집회에 600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현물 지급 시 경기도 업체에 일감을 뺏길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증하는 것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경기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일단 도교육청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는 게 공론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지급입니다. 현물 지급 아까 말씀하신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현물 지급은 아까 주제 발표해 주셨듯이 거품 가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부 지원이기 때문에 무상 교복을 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동 구매 형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또 뭐 생활복이든 편의성 등을 도입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예를 들면 치수에 의한 차이라는 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요가 불특정해서 발생하는 재고 20% 30% 부분은 충분히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 소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4대 메이저도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4대 메이저에 속해 있는 대리점 업체들도 앞으로는 이게 현물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뭐 초창기는 재고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재고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물 지급 학생 선택권 침해 부분은 실제 뭐 아까 법적 위반 소지도 없을 뿐더러 경기도 교육청이 고문 변호사 5분한테 회신을 했는데요. 상위법과 헌법의 기본법 조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복제도 자체가 다양성 추구 및 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아이돌의 광고 모방이나 선망 심리 자극에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편의성에 입각해서 양질의 적정 가격의 교복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금 지급 업체 선정과 투명성인데요. 조례에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교육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에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 주간 교복 구매 제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양질의 교복을 지원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